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266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 말 자체를 보시면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도시 안에 세월이 흘러버리면서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더라. 이러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을 다시 정비하는 것과 관련된 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다시 정비하는 법.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 자, 제일 먼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럼 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합니다. 어디서 수립하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울부터 저 제주도까지 정비사업이라는 건 다 시행되기 마련입니다. 왜? 살다 보면 이런 도시에 노불량 건축물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지역들은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는 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도록 이제 뭐 수립한다? 각각의 자기 관역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각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인데 군은 빠집니다. 군 지역은 제외한 시골인 군은 빼고 나머지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서는 뭘 수립한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그럼 그 서울특별시, 여기 서울특별시인데 여기에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기본 계획을 들여보면 뭐가 보인단다?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요런 데가 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 구역입니다. 라는 것도 드러나고 각각의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 계획은 언제 수립할 건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계획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어디가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본 계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여기 아파트 단지랍니다. 여기가 조만간에 붕괴될 우려가 있을 만큼 심각하게 노불량화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만든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즉 정비계획은 요 아파트 단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상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야. 정말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이고, 그걸 수립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구청장이 있겠죠. 여기 서초구인데 서초구 구청장이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죠? 바로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그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한다고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서울특별시장이 마음에 들으면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겠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계획 입안이라고도 해.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안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이제 정비구역 안에서 뭐죠?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이때 사업시행자는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 조합이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조합.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뭐라 부른다? 말 그대로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걸 들고 시장군수등기가 가져가서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이라고 하죠. 작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신청 이랬는데 이번에 계획자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는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들어가서 시장군수등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제 분양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여기다 새로 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짓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이 중에 분양신청 하시는 분들이 있고 분양신청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현금 여기다 이제 그 보상비를 주고 떠나보내고 그때는 손실보상금 주고 떠나보내고 남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표현하죠. 즉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중에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새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을 그리죠. 그래서 그 중에 너한테는 새로 만들어지는 걸 이걸 주겠다. 너는 새로 만드는 걸 이걸 주겠다. 지금 요거는요. 여기 있는 걸 다 철거하고 여기다 요렇게 새로 짓겠다. 이 청사진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거기다 요런 식으로 쳐가지고 새로 종전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새로운 거 줄게 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등기에 인가받고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는 뭐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관리처분 계획대로 새로 만들어갑니다. 만드는 걸 뭐란다? 시공.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시공에 들어가죠. 공사를 시행한다? 그게 시공이야. 그래서 새로 짓습니다. 다 지었다. 그럼 이게 다 철거되고 새로 이렇게 지었죠? 그럼 새로 지은 게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해야 되죠? 그걸 여기는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받는다. 라고 됐죠. 준공인가 받고 공사료 고시하면은 새로 지은 건물 이상 없이 잘 지었다.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아까 약속한 대로 종전했던 토지에 너는 이거 갖고 너한테는 이거 줄게. 너한테는 새로운 이걸 줄게 라는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넘겨주는 처분을 소유권 이전이라고 여기는 표현합니다.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부터 소유권은 취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권리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등기 정리하죠. 근데 이때는 아까 환지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소유권 등기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받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이 있죠. 그 차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라고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면 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다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 작년까지는 몇 가지 사업이었더냐? 6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9일부터 2018년 2월 9일부터 이제 뭔다? 정비사업의 종류를 새로 개정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딱 3가지로 다시 축소시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 세 번째 주택재건축사업. 이렇게 정비사업은 몇 가지로 줄였다? 3가지 사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했던 교재는 이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정비법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사업에 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정비사업이라는 거. 이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적인 체계도라는 걸 이해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더냐? 용어정의들이 납니다.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된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비사업이 무엇이더냐? 정비사업은 좀 전에 몇 가지가 있다 했죠? 3가지 외우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재건축사업. 이렇게 여기 앞에 주택자가 붙어있던 것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서 시행되는 사업일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거기에 뭐가 있답니까?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한마디로 무슨 동네?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때 정비기반시설이다. 여기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핵심 정리 2번에 보시죠. 정비기반시설이 뭐더냐?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도로, 공원, 학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기반시설, 이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기반시설, 즉 기반시설 중에서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게 정비기반시설인데 구체적인 게 뭐가 있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라는 건 우리 강의할 때 거기서 기본세는 그 설명을 뺐었는데, 공동구라는 건 지하, 땅속에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 같은 걸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걸 각각 설치하는 게 아니라 땅속에다 지하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여기는 전기시설 설치하는 공간, 여기는 가스시설 설치하는 공간, 여기는 하수도 공간,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각 설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했었죠? 지나가다 보면 도로 옆에 갑자기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간판 하나 붙여놨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써놓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는 도시가스공사 매설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하니까 그동안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 사업소장 100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뒤져라고 한 몇 달 걸려가지고 도시가스 다 매설 끝났습니다. 또 한 두어 달 지나서 또 공사합니다. 뭐 안 했더니 상수도관 새로 매설하기 위해서 공사한답니다. 또 파헤칩니다. 또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하수도관 매설한다고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라질 1년 내내 땅 파헤치다가 만난 이것이 옛날에는 다반사였습니다. 참 할 일도 없다. 1년 내내 파헤칩니다. 왜 그렇죠? 각각 하는 사업의 주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다 보니까 매일 1년 내내 파헤친다는 얘기죠. 예산 낭비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통행이 불편이 진짜 많았었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죠? 땅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사하더라도 땅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하수관 같이 생긴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를 공동으로 매설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속에서 공사하니까 이제 위에는 다니는데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맨홀 뚜껑 있죠? 이 맨홀 뚜껑이 다 그게 공동구는 아닙니다. 옛날 공사한 곳은 아직도 하수구 구멍이 그냥 있습니다. 따라서 맨홀 뚜껑 아무거나 열고 또 공동구라고 겨들어갔다가는 그래서 메탄가스 나오는 데 들어가서 또 질식에 뒤지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홀 뚜껑 아무거나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공동구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하수구로 들어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거기서 메탄가스가 올라오잖아요. 중독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 땅속에다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하수 같은 걸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 그걸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런 것들, 그 밖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 그래서 가스 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다 뭘한다? 그걸 정비기반시설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자, 그 중에 여기 열거에 있던 8가지는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은 법률에서는 5가지를 열거하고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8가지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있다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런 건 정비기반시설. 이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가 발동내는 어떻다니까 극히 열악하다. 도로도 개판이에요. 상하수도 개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판인 건 바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거치물은 어떻게 됐답니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답니다.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자, 달동네에서 살면서 내가 아침에 우리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웬걸? 우리 집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고급 창문으로 바뀌었지? 이중창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열었죠. 또 하나 있으니까 또 열었을까? 이게 이중창이잖아. 열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웬걸? 옆집 안방이 들여다 보입니다. 왜? 창문과 창문이 하도 파딱 붙어가지고 옆이 파딱 붙어서 나는 그걸 이중창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쪽은 우리 집 창문, 저쪽은 남의 집 창문이었습니다. 그걸 같이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이 들여다보죠. 그와 같이 노후불량 어체일보다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뭐란다? 한마디로 달동네라고 하고, 그런 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그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요거 하나만 있을까? 또 하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자, 정비 기반 시설인 거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같은 것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공동 이용시설도 새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더라. 여기서 공동 이용시설은 또 무엇일까요? 그건 핵심 정의 3번으로 넘어갑니다. 공동 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뭐가 있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같은 거, 이것들은 공동 이용시설에 들어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런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라든지 타가소, 어린이집, 병당 이런 시설을 다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것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중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반드시 하십시오. 그건 법률에 들어있는 공동이용시설이고 그 밖에 구판장부터 나머지 경로당까지는 시행령에서 추가하고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이용시설이 어떻답니까? 바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뭐 한답니까? 주거환경을 보전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라고 개념 정리했죠. 자, 종전에는 위에 쪽에 있는 것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에 있는 건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나로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첫째,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아까 달동네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달동네는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반하여 재개발 사업을 하는 이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은 그냥 열악입니다. 극히 열악이 아니라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된 열악, 그냥 밀집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완전 개판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고 약간 개판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쓴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재개발 사업일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어디에서?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이래. 따라서 상업지역 하면 뭐가 있죠? 상가나 사무실, 오피스 같은 거 있는 지역이고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가나 사무실이나 또는 공장 등을 짓는 그런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거기서 뭘 필요로 합니까?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을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답니까?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 또 무슨 사업에 속한다?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종전에는요. 위에 것만 정기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택자를 빼버리고 그냥 그걸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나 더 들어왔네. 뭐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이거는요. 옛날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같이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재개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답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보면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 같은 거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도로 같은 거 널찍하게 돼 있고 상하수도 충분하게 들어와 있고 또 공원 같은 것도 조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다. 양호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랍니다. 작년까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이렇게 썼는데 아니야. 노후불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은 재건축이라는 게 없고 공동주택인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공동주택 여기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시행된다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뭐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걸 재건축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 용어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반드시 이 정비사업 종류 세 가지는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로서 용어적으로선 아까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용시설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은 설명했죠. 그런데 가운데 대지라는 용어를 썼다는데 자, 핵심 정의 4번에 보니까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를 한다. 이 말은 한번 잘 보세요.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땅들 있잖아. 이건 뭐라 부른다? 여기는 토지라고 부르자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땅은 토지라고 부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정비사업이 다 끝났어. 그래서 새로 이렇게 여기서 정비사업에서 저기다 이렇게 건물을 새로 졌어. 그럼 건물이 새로 지면 그때 이 땅 있죠? 이 땅은 뭐라 부른다? 그건 대지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헌 땅은 토지여 새 땅은 대지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헌 땅은 토지여 새 땅은 대지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그랬죠. 근데 헌집 줄게 새집 따올 때 헌집이 있는 땅은 토지가 되는 거고 새 집이 있는 땅은 대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 대지란 말을 구분해서 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을 때 종전의라는 건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뜻이니까 그건 종전의 뭐라고 부른다?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분양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 대상이라는 건 이미 건물을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조성된 건 대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흥거든 새거든 그냥 다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지냐 토지냐는 헌 것은 헌 땅은 토지요 새 땅은 대지라고 개념 정리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쓸데없는 개념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토지든 대지든 하나로 쓰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새로 정비된 땅은 뭐랬죠? 대지입니다. 그럼 이 대지 상태로 그냥 갑니다. 가다가 20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다시 또 정비 사업을 시작한대. 그럼 그때 가면 이 대지라고 부르던 개념을 다시 뭐라고 부르야 됩니까? 토지라는 말로 또 바꿔야 되네. 그러고 이제 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또 대지라고 부르네. 그럼 어디까지가 토지고 어디까지가 대지냐? 이 경계선이 애매해집니다. 따라서 이 개념 정의, 대지라는 개념 정의를 한 거는 누구만 뭘 생각했더냐? 한 번만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걸 생각했지 그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오랜 기간에서 또 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이 대지라는 개념을 토지라는 개념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시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 정의는 별로 바람직한 개념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현재로서는 개념 정의되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자, 이제 또 용어 정의로서 뭐가 있을까요? 주택단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주택단지라는 건 원칙적으로 어디 있는 걸 끌어다냐? 주택법에 있는 걸 끌어다 씁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또 무엇일까? 요거는 주택법 가서 배웁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주택법 있죠?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건축과 관련돼서 흔히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뭐 바꿔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라. 여기 바로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 허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건축물 건축은 다 건축 허가라는 걸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 특히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많이 지을 때 단독주택을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지을 때 공동주택을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 지으려면 그때부터는 건축 허가 받고 짓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을 짓는데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많이 지을 때 그때부터는 뭘 받는다?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건축허가는 따로 받을 필요 없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그때는 그 건축물,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짓다 보니까 곧 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자체를 다 봅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므로써 교통 문제는 어떡할까? 환경 문제는 어떡할까? 재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후에 이상이 없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는 것보다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 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로 차이점이죠. 그러면 주택단지라는 건 원칙적으로 뭐 받고 짓는 거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다 뭘 짓습니까? 이렇게 주택도 짓고요. 거기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대의 토지 그랬습니다. 그때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마련하죠. 이것도
주택법에 가서 정리할 겁니다. 그 중에 부대시설이라는 건 주택에 딸린 시설이라고 표현하죠. 주택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아파트를 지으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세울 공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주차장은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또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담장 같은 것도 되고 주택단지 안에 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건 전부 다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고 반면에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있어야 되죠? 애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있으면 좋겠죠? 또 경로당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죠? 주민운동시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시설들은 전부 다 뭐에 들어간다? 복리시설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뭘 줬습니까? 주택도 짓고 그런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짓고 또 어린이들 같은 복리시설도 건설된다면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한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 주택단지라고 하자. 원칙적으로 저게 주택단지입니다. 결국 주택단지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같은 게 건설되는 전체 땅을 한마디로 주택단지로 부르죠. 그런데 그것만 우리 정비법에서는 주택단지일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택단지가 하나가 조성됐는데 잘 보세요. 이 조성된 주택단지 안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났잖아. 그래서 주택단지가 둘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남으로써 주택단지가 둘로 분리돼 버리고 그때 이쪽은 이쪽대로 따로 관리하고 밑에는 밑에대로 따로 관리한다. 각각 관리한다는 건 관리사무소를 따로따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소장님 따로 뒀고 밑에도 관리사무소장을 따로 뒀다면 각각 관리되죠? 따로 관리되죠? 그러면 각각을 뭐로 본다?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 지금은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분리돼 버리면 각각 따로 관리됐을 때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 세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각각의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각각 있던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그걸 뭐 했다죠? 공동관리로 들어갔답니다. 공동관리라는 건 합쳐서 하나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작은 주택단지밖에 안 되는데 괜히 인건비만 비싸죠. 왜? 사람들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 소장 넣었죠. 또 기사들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 경비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 단지를 합쳐서 하나로 관리하자. 공동관리 들어가자. 그러면 합쳐서 뭐로 본다? 그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또 하나 재건축에서만 다른 사업 말고 무슨 사업에서만? 이건 재건축에서만이야. 재건축 사업에서 뭘 한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는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거 주택 단지죠. 거기서 우리 뭐 하자? 자, 여러분 우리 재건축할까요? 그러면 그러자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큼 동의를 받아야 되죠? 원래는 주택 단지 전체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원래는 주택 단지에서 전체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보면 돼. 자, 정확한 건 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동의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럴까? 예를 들면 요 맨 앞에 있는 동 있죠. 요거 맨 앞에 있는 이 3개 동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쪽이 앞쪽이 뭐더냐? 이쪽이 한강이 내려다보면 조망권이 끝내주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다 조망권이 있는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재건축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이 주택단지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요. 나중에 동호수 추첨을 하거든. 동호수. 그러니까 아까 뭔 됐죠? 관리처분계획에서 몇 동 몇 호를 그때 선정하는데 이쪽 조망권이 좋은 사람들은 조망권 좋은 쪽을 줄까? 그거 아니거든요. 추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사람이 저 뒤로다가 추첨받아서 저 뒤로 가서 한강은 내려다 보이지도 않는 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서 조망권이 있는 것만큼 그 종전의 그 주택가액은 높게 평가되는 건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그 높게 평가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 뒤로 떨어지는 건 그건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 본전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해야 앞에 떨어지면 원래 있던 자리니까 조망권 좋은 자리 그냥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잘해 거기고 잘못하면 조망권이 현찰한 자리로 밀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데 우리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안 하겠다는 통이 있으면 그 반대하는 통이 있죠? 그 사람들만 뭐 한다? 토지를 분할해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 그래서 니들은 싫으면 니들끼리 그냥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저쪽 뒤에 사람들끼리만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서 그때 토지 분할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쪽 토지를 분할을 청구해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이때 분할된 토지, 이쪽에 분할된 이 토지와 분할돼서 나가는 토지, 이쪽 있죠? 이거를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분단다. 그래서 분할된 토지, 분할돼 나가는 토지를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은 주택단지도 있습니다. 원래 주택법에서는요, 이런 건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건축 허가받은 주택단지는 없어. 주택법에서도 주택단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건축 허가받은 건 안 되고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단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로 인정하는데 정비법에서는 건축 허가받은 주택단지도 존재한다는 거. 그때 건축 허가받고 뭘 줘야 됩니까? 바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들. 다른 건 안 돼. 건축 허가받고 아파트를 짓는다. 건축 허가받고 연립주택이 건설된다. 그 땅만, 그것만 뭐로 본다?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 그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6번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은 최근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난 용어정입니다. 용어정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거 토지 등 소유자.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자, 먼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야.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등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토지 소유자 말고도 누가 더 있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토지 말고도 등 했으니까 토지 등 했으니까 토지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줄여서 앞으로 주개사업하고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무슨 사업? 재개발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서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른다?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누굴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씁니다.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했으니까 몇 명 있는 겁니까? 3명 있는 겁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 이 땅만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토지만 아니라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이게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 건축 소유자. 또 하나는 그 토지 위에 뭘 설정한 사람?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 지상권자. 토지 위에는 지상권자. 이렇게 3명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위에는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각각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서는 그걸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자. 이 세 사람이야. 토지 소유자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 있어요. 지상권자 3명이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반드시 정비구역에서만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됐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반드시 정비구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위치한 누가 있습니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라고 썼죠. 여기서 조심할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입니다. 아까 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여기는 또는 자 or 이란 말을 썼죠. 근데 및 했는데 이 밋은 영어로 뭐죠? and라는 뜻입니다. 그럼 and라는 건 무슨 말이죠? 동시 요건이고 or라는 건 개별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는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죠. 그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였을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니까 세 사람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라는 뜻은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자는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져야 돼?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합쳐서 그걸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토지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 부른다는 것 아셨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정관 등이라는 개념이 나죠. 이때 정관이라는 게 뭘까? 정관은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작성한 규칙, 즉 조합이 설립되면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바로 정관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관에는 조합원들의
탈퇴 같은 거, 조합원의 가입에 관한 거,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거, 조합원의 의무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즉 조합의 하나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 조합이 갖고 있는 법, 조합에서 적용되는 법,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정관이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반면에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약은 뭐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규칙입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이 시행되는 건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무슨 사업만 가능할까?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뿐이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규칙을 그걸 규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한 규칙, 규약. 조합이 작성한 규칙, 정관 이렇게 정해져. 반면에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이거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이걸 앞으로는 뭐라 부른다? 시장운수 등이라 한다. 요 개념적인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작년까지는요. 요 5명을 시장 군수라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했었어요. 등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신랄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보통 시장 군수 하면 누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를 말하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를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 연천군수. 그래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를 시장 군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이전까지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 5명을 시장군수를 한다 이래버리니까 이놈의 시장군수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를 말하는 건지 이 5명을 합쳐놓고 시장군수라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도록 법을 고질하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참 많이 됐었죠. 그래서 새로 제가 뭐라고 맨날 그거 갖고 했더니 귀가 간지러웠는지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명칭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시장군수 등이란다. 그래서 등자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등에는 시장군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도 들어가고 특시, 특도도 들어갑니다. 결국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우리 행정조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장에 관해서 우리 기초 강의에서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잖아요. 요 행정조직의 장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기관은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난다. 지행장이라고 나눴었죠.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기관의 장, 국가기관에 나눴었고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태빵은 누구 있었죠? 국장, 국토교통장이 있다 그랬죠.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있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게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은 누가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이 자들을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걸 시도지사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했었죠.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죠?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죠? 구청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밑에도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다.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구청장 있고 근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이고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있는데 이 군수는 있는 구청장도 있고 있는 광역시도 있고 없는 광역시도 있다. 그래서 군은 괄호를 쳤었죠. 그랬고 이때 구청장들을 뭐라 부른다? 이걸 자치구 구청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개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밑에는 원래는 누굴 둘 수 있는데 바로 세종시죠. 세종시장 밑에는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아직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됩니다. 세종시가 현재 23명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명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아직은 구청장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도지사 밑에 시장하고 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기 밑에 군수라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시장 중에서는 누가 있다 그랬죠? 대도시, 인구가 50명 이상 되는 대도시장이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있다.
이렇게 둘로 다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의사 밑에는 시장과 군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도시 시장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있다. 그렇죠. 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시사, 제주도시사 밑에는 원래는 시장은 있는데 이놈의 시장은 아무런 끝발도 없는 있어나만한 존재고 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특별자치도시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랬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시사 밑에 원래 시장이 있긴 했는데 이놈의 시장은 아무런 끝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없는 거로 본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에는 원래는 구청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인구가 작아서 안 되고 있고 제주도는 시장은 존재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시장의 권한은 특별자치도의사가 행사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본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부른다. 이 5명을 불러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죠. 자,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라 그랬고 여기 마지막으로 뭐 했었죠?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때 관할구역의 장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장들입니다. 누구에서? 특광, 특시, 특도. 그런데 도지사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도지사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시장, 군수 이 자들이야.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로서 이해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나오는 저 인간들이 도대체 이 새끼를 말하는지 저 새끼를 말하는지 이게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뒤집어지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저기서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자. 자, 그러면 이때 자 뭐가 나왔었죠? 시행규정에서는 누가 만든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르고 이 자들을 여기서 지금부터는 시장, 군수 등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누구죠? 특광, 다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하라고 불렀잖아. 그럼 결국 누구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제 파란 걸 표시하니까 특시, 그 다음에 특도, 그 다음에 시장, 여기서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겁니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것도 군수 있어. 근데 구청장 이렇게 부르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잘 봐. 이렇게 묶어서 이걸 뭐라 부른다? 이때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자.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른단다. 네,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거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 등이죠? 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 시장, 군수 등에 들어가는 건 구청장입니다. 인천에서는 인천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구청장이 시장, 군수 등에 들어가고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군수가 시장, 군수 등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 시장이 자기가 직접 시장, 군수 등에 들어갑니다. 왜?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장이 없으니까 특별자치 시장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시장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있으나 마나니까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시장, 군수 등 할 때 시장, 군수 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 등에 안 들어가고 이때 우리 경기도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 과천시장, 대도시장, 대도시 아닌 시장 다 시장, 군수 등 할 때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군수, 연천군수 들어가죠? 그 사람이 바로 군수 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에 가보면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도지사가,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수들 이 자들이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걸 파란 것들만 골라서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단다. 아셨습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들을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른다.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그리고 더하거나가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신탁업자 합쳐서 그 자들이 작성한 규칙을 뭐란다?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여기 토지주택공사라고 했죠. 작년까지는 그냥 주택공사 등이었고 주택공사 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같은 거, 경기도시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방공사라고 하는데 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쳐서 여기서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말을 쓴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들 이 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은 한마디로 시행규정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가지고 이번 시간 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보자.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번 2월 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먼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단다? 3가지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게 정비 사업의 종류는 3가지로 다 줄였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각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자기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아까 우리 각각의 여기 보세요. 각각의 관할구역 하면 어디라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인데 그중에 어디는 빼고 군 지역만 뺀 나머지 특광, 특시, 특도, 시 이거는 주로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들이죠. 군하면 시골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골은 노불량 건축물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도 읍 지역만 좀 그럴까? 군 속에 있는 읍만 좀 도시 기능을 수행할까? 면 같은 데 가보면 전부가 뭐야? 무슨 면 지역 가보면 전부 다 시골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이런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이 없어요.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군 지역을 뺀 나머지 관할구역들 특광, 특시, 특도, 시 여기서는 뭘 수립한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하나의 관할구역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구역이 어디든지 정비 예정구역에 계략적 범위도 들어있고 각각의 정비구역마다 언제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갈 건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 사업 시행 시기 같은 게 어디에 들어있다? 기본계획에서 수립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어디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적이고 장차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라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이 어디다? 서울특별시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 아파트 단지가 붕괴 일부 직전이래. 그럼 여기서 뭐자? 정비사업을 먼저 시작하자. 그럼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이 나오지만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실천계획을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서울특별시한테 가져갑니다. 누가? 여기 서초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죠. 그럼 정비구역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시행이니까 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하지?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시행자는 특히 조합이 중요한데 정비사업 조합이 중요한데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라 부른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수립해서 그걸 들고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을 들여다보고 인가를 내주는데 그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주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으니까 분양 신청하세요. 그래서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보상금 주고 떠나보내고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다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즉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분양 신청 들어온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새로 쳐가지고 각각 여기를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그걸 들고 역시 시장군수들에게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대로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그러고 공사를 합니다. 시공이라는 걸 하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났다? 제대로 지었는지 제대로 건설했는지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준공 인가를 받고 이상 없으면
공사하려 고시라고 하면 건물 지은 건 이상 없이 다 지은 겁니다. 근데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몇 동 몇 호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걸 뭐란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직 등기부상에 정리는 안 됐잖아. 옛날 거로 돼 있지 등기부가 새로 안 돼 있죠? 그 등기부를 정리하면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의 토지조철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과의 차액이 있을 건데 그 차이 나는 차액을 청산금이라는 거 징수한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전체적인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두 가지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두 번째,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경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또 하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인데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우리 재건축 사업이라고 개념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그때 정비기반시설에게 뭐다냐? 바로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유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에 속하고 더하여 가스 공급시설이나 지역난방 같은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표현합니다. 또 공동이용시설이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것도 공동이용시설이고 더 나아가 구판장이라든지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은 바로 공동이용시설에 속합니다. 우리 구판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저기 시골 같은 데 보면 거기 창고같이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물건 같은 걸 갖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상점과 비슷한 건데 하여튼 구판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죠.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랍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토지라고 그러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새로운 땅은 대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단지는 여기서는 5가지겠다. 첫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대의 토지.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등으로 분리돼서 각각 따로 관리되면 각각 따로 관리되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세 번째,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둘을 공동관리 들어가면 그걸 공동관리 들어가면 합쳐서 하나의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 청구를 함으로써 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들만 잘라내 토지를 분할해버려. 그때 분할 청구를 해서 분할된 토지와 분할되어 나가는 각각의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이것도 주택단지로 본다는 것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6번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그 지상권자를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르고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여기서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라 부릅니다. 자, 정관 등 해놓고 3가지가 있다. 첫째, 조합이 작성한 규칙인 정관이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인 규약이 있고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줄여서 이하 시장운수 등이라는 데서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줄여서 시장운수 등 이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이요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작성한 규칙을 시행 규정이라고 한단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용어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론 내용의 전체적인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